새벽 3시. 갑자기 코끝을 찌르는 가스 냄새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숨이 막힐 만큼 진한 냄새가 거실까지 퍼져 있었죠. 놀라 부엌으로 뛰어가니 시어머니께서 라이터를 손에 쥔 채 가스레인지 앞에 서 계셨습니다. 불이 안 붙네 이상하다 하시며 점화 버튼을 연신 누르고 계셨죠.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불꽃이라도 튀면 집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었으니까요. 이게 왜 안 켜져? 불이 나와야 하는데.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가스 새고 있어요. 너 왜 자꾸 방해하니? 평생 내가 불은 켜왔어.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시죠?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나도 똑같았어 하기에는 조금 힘든 내용이네요. 그렇다고 해서 사이다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부분인데 그게 어느 누구한테는 너무나 힘든 이야기네요. 그날 이후 저는 부엌 가스 밸브를 매일같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요즘 들어 더욱 심해진 건망증과 함께 아버지 저녁 차려야지 하며 이미 세상을 떠난 시아버지를 찾곤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순간적인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모습이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시어머니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언제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너희 아버지 언제 들어오니? 저녁 차려야지. 아버님은 벌써 어머니, 오늘은 제가 차릴게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늘 내가 했잖아.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일이 터졌습니다. 식탁 위의 노인국에서 이상한 거품이 올라오고 있었죠. 확인해보니 시어머니가 주방 세제를 간장인 줄 알고 넣으신 겁니다. 그걸 드시려 했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말에 발끈하며 소리를 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불이 아니라 어머니의 감정 폭발이 또 다른 위험이 될 수도 있겠구나. 어머니, 이건 소금이 아니라 세제예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내가 분명히 소금을 넣었는데 넌 왜 맨날 엄마를 바보 취급하니? 바보 취급이 아니라 정말 위험해서 그래요. 됐다. 됐어. 너는 맨날 잔소리야. 새벽 3시. 낯선 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시어머니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부엌도 거실도 아무데도 안 계셨습니다.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운동화도 사라진 상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순간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본 사건. 치매 어르신이 새벽에 집을 나갔다가 지하철 선로에서 발견됐다는 기사. 그 장면이 제 눈앞에 겹쳐지더군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아까 새벽 2시 반쯤 나가시던데요. 남편 마중 나간다고. 어느 쪽으로 가셨어요? 지하철역 쪽으로 가시던데 얼굴이 많이 불안정해 보이시던데요. 경비실로 달려가 CCTV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반 어머니는 파자마 차림으로 현관을 나서셨습니다. 행선지는 지하철역 쪽. 문제는 그 시간이면 역은 이미 문이 닫혀 있다는 겁니다. 길은 캄캄하고 사람 그림자 하나 없을 시간. 심장이 쿵쿵 뛰어 목을 조여왔습니다. 망설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곧장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치매 환자 실종 신고하려고 합니다. 제 시어머니가 새벽에 집을 나가셨어요.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십니까? 위치 알려주세요. 아파트 단지 앞입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수색팀과 함께 단지를 뛰어다니던 그 순간 아파트 입구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파자마 차림의 어머니였습니다. 하늘을 멍하니 올려다보며 마치 저를 못 알아보는 사람처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다급히 다가가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아가, 너도 아버지 마중 나온 거니? 아버지가 아직 안 오셔서 기다리고 있었어. 어머니, 지금 새벽 4시예요. 아버지는 오래전에. 집으로 돌아온 건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나서야 가슴이 겨우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가스밸브를 잠가도 전자레인지 같은 다른 위험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낮 동안 혼자 두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젠 집안 자체를 안전장치로 바꿔야 하나. 온갖 걱정이 뒤엉켜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꼭 좀 푹 주무세요. 저도 잠깐 눈 붙일게요. 아버지 오시면 같이 밥 먹어야지. 아버진 안 계세요. 어머니, 근데 그 말은 차마 못하겠네요. 퇴근 후 집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세제 냄새 같기도 하고 비누 냄새 같기도 한 매캐한 냄새.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전자레인지 안에서 하얀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고 옆 식탁에는 뚜껑이 열린 주방 세제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설마 세제를 음식에 넣으신 건가?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전자레인지에 세제가 왜 들어가 있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소금 넣은 거야. 국이 싱거워서. 이건 소금이 아니라 세제예요. 드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달리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작게 삐지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가 치솟은 표정. 손에 잡히는 걸 들더니 저를 향해 휘두르려 하셨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내려놓으세요. 위험해요. 내가 뭔데 날 가르쳐? 맨날 나 바보 취급하고? 저 그냥 어머니 걱정해서 그랬어요. 제발 진정하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부엌 식탁에 있던 유리 물병을 집어드셨습니다. 방해하지 마. 내가 할 일이 있어. 그 무게감 있는 물병이 제 쪽으로 휘둘러졌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러다 진짜 둘 다 다치겠다. 급히 다가가 시어머니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물병은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손 피가. 아파. 너 때문에 다쳤어. 무서워. 저 아니에요. 지키려다. 어머니. 응급실은 긴박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시어머니의 손을 치료하는 동안 그분의 입에서 믿기 힘든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나를 다치게 했어. 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시선이 곧장 제게 쏠렸습니다. 심장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지키려 했을 뿐인데. 무서워. 내 며느리가 날 때렸어. 며느님, 사실인가요?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에요. 저 그저 말리려다 사고였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뒤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밥상을 차려드리려 다가가면 고개를 획 돌리며 말 걸지 마, 무서워.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쥐어짰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경계해야 할 낯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저 사람 또 날 해치면 어떡하지? 어머니,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런 마음 없어요. 거짓말 마. 난 다 알아. 새벽 3시 낯선 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거실 불빛이 은은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죠. 조용히 나가보니 시어머니는 현관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외투도 챙기지 않은 채 신발을 신으려는 모습. 어머니, 어디 가세요? 그분은 저를 흘끗 보더니 남편 마중 나가야지. 곧 오실 거야.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여보 기다리면 추우실 텐데 내가 나가야 해.
어머니, 지금 새벽이에요. 밖은 위험해요. 방해하지 마. 내 남편이 기다린다고. 시어머니를 간신히 붙잡아 방으로 모셔두고 안도한 것도 잠시였습니다. 부엌에서 치익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려가 보니 가스레인지 밸브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분은 냄비도 없이 불을 켜려 하고 계셨죠. 왜 불이 안 붙지? 순간 매캐한 가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불꽃이라도 튀면 이 집은 순식간에 폭탄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불이 나야 하는데. 어머니, 안 돼요. 제발 손 떼세요. 왜 자꾸 나를 막아? 내가 잘못한 게 뭐라고? 가스 밸브를 급히 잠그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순간 제 손목을 거칠게 뿌리치며 외치셨죠. 너 나를 감금하려는 거지. 나를 죽이려는 거지. 그분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곧이어 식탁 위에 있던 무거운 유리병을 움켜쥐셨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 병을 들고 제 쪽으로 휘두르려 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나 건드리지 마. 이거 내려치기 전에.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위험해요. 넌 나를 괴롭히는 도둑이야. 내 남편 불러올 거야. 순식간에 유리병을 낚아채려던 순간 그 병이 제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 하는 파열음과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죠.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뒷걸음치다 손을 짚으며 넘어지셨습니다. 그 손바닥 위로 피가 번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손을 다치셨어요. 저는 급히 달려들었지만 시어머니는 절 두려운 눈빛으로 밀쳐냈습니다. 너 내가 날 해친 거지. 무서워. 아니에요. 제가 지켜드리려던 건데 제발 믿어주세요. 내가 왜 이런 꼴이 됐지? 응급 처치를 하려 손수건을 꺼냈지만 시어머니는 제 손길을 거부하셨습니다. 그 눈빛엔 분명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죠. 내가 어머니를 때린 걸까?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여도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과 피는 제 죄책감을 더욱 짙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무너진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괴물이 된 건가? 이 집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어머니,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그날 밤 거실 불빛 아래 앉아 있는데 어머니 방문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랍을 뒤적이는 불안한 기척. 조심스레 문을 열자 어머니는 손전등을 들고 무언가를 찾고 계셨습니다. 라이터 분명 여기 있었는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전 모두 치워둔 걸 다시 찾고 계셨던 겁니다. 내 아버지 담배 붙여드려야 해. 불이 필요해. 어머니, 지금 새벽이에요. 제발 그만하세요. 거짓말 하지 마. 내가 숨겼지? 저는 급히 어머니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본 듯 눈빛이 매서워졌죠. 놓으라니까. 순간 어머니의 손이 제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식탁 모서리에 부딪혔고 바닥에 떨어진 유리잔이 산산조각 나며 발밑을 위협했습니다. 위험은 이제 현실이었습니다. 도둑이야. 나한테 손대지 마.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예요. 거짓말. 내 아들을 어디로 데려갔어? 어머니가 난폭하게 제 손을 뿌리치며 밀쳐냈습니다. 순간 식탁 위에 있던 유리병이 굴러 떨어졌고 쾅!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균형을 잃고 그 위에 손을 짚으셨죠. 피가 선명하게 번져 나왔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이제 정말 큰일 났다. 아야야, 피가 나잖아.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제발. 너 때문에 다쳤어. 무서워. 저는 급히 수건을 집어들고 어머니 손을 감쌌습니다. 피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어머니의 눈빛이 저를 향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든 거지. 그 눈빛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구하려 했을 뿐인데 이 순간만큼은 제가 가해자가 된 듯했죠. 어머니, 저예요.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도우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너 나를 죽이려는 거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택시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제 품에서 계속 중얼거리셨죠. 내 며느리가 날 다치게 했어. 응급실 문을 열자 의료진의 시선이 저를 스쳤습니다. 피 흘리는 어머니, 그 옆에 당황한 며느리. 말하지 않아도 모든 시선이 저를 의심하는 듯했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정말 가해자인 걸까? 보호자분 어떻게 다치신 거죠? 며느리가 나를 밀었어. 아, 아니에요. 제가 구하려다가. 의사는 어머니의 상처를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꽤 깊네요. 응급처치 후 봉합이 필요합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쉬려 했지만 그 순간 의사가 제게 던진 눈빛. 분명히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한 거죠? 라고 묻는 듯 했죠. 주변 간호사들마저 속삭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발끝까지 얼어붙었고 그때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얘가 날 잡고 흔들더니 그랬어. 보호자분,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부엌 서랍을 뒤적이고 있었다. 라이터가 여기 있었는데 중얼거리며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며느리는 이미 모든 위험 물건을 치워두었는데도 시어머니의 집착은 멈추지 않았다. 순간 시어머니의 시선이 가스레인지로 향했다. 손이 덜덜 떨리며 점화 버튼을 누르려 하자 며느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숨이 막히는 긴장 속에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다. 그러나 이 작은 제지가 곧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어머니, 위험해요. 불은 안 돼요. 너 나 괴롭히려고 이러는 거지? 시어머니는 억센 힘으로 며느리를 밀쳐냈다.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이런 힘이 나오나 싶을 만큼 거칠었다. 순간 옆에 있던 무거운 절구공이를 집어들었다. 며느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이러다 큰일 난다는 생각에 숨이 가빠왔다. 눈앞에서 흔들리는 절구공이는 마치 칼날처럼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심장이 쿵쾅거려 손끝까지 얼어붙는 듯했다. 비켜. 나 빨리 불 켜야 돼. 어머니, 제발 내려놓으세요. 너 때문에 다 망했어. 부엌에는 이미 가스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작은 불꽃이라도 튀면 모든 게 날아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 며느리는 공포 속에서 절구공이를 붙잡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악에 바친 눈빛으로 더 강하게 버텼다. 두 사람의 소나기 싸움이 격렬하게 이어졌다. 놓으면 어머니가 다칠 것 같고 계속 붙잡으면 폭발이 날 것 같고 양쪽 다 벼랑 끝이었다. 결국 절구공이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꽝! 하는 굉음과 함께 부엌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망가진 눈빛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어머니는 소중한 분이에요. 정말?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나 안 나? 저도 무서워요. 어머니, 며느리는 깊게 숨을 내쉬며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피부 위로 전해지는 체온이 아직 따뜻하다는 게 다행이었다. 다시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보며 잠시 정신을 되찾은 듯했다. 그러나 곧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 말이 오히려 며느리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다. 괜찮아요. 어머니, 다 제 탓이에요. 내 탓. 왜 내 탓이야? 제가 잘 지켜드리지 못했잖아요. 긴장이 풀리자 두 사람은 부엌 바닥에 나란히 앉았다. 깊은 정막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떨며 며느리 어깨에 기대었다. 너 없었으면 난 벌써 큰일 냈을 거야. 그 말에 며느리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제 혼자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이 집안은 곧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고맙다. 나 때문에 힘들지?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가 필요해요. 그럼 우리 같이 버텨보자. 그날 밤 며느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스 냄새, 절구공이, 그리고 시어머니의 흔들리던 눈빛. 모두가 머릿속에 남아 지워지지 않았다. 내가 과연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불안한 질문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때 거실에서 또다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엔 어디로 향하는 걸까? 어머니, 또 어디 가세요? 남편 마중 나가야지. 날 기다리실 텐데. 어머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요, 부탁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이 편이 있다는 건 아마 이걸 끝까지 듣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겠죠?